두 차례 강진으로 인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넘어섰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긴급구호대가 생존자 5명을 구조하는 등 기적 같은 구조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리던 KTX 열차에 사람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나 KTX뿐 아니라 SRT 열차들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는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한때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사실상 진술 거부를 예고한 이 대표를 향해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한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회장과 관련자들이 오늘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들의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 경선에 통과해 본 경선에 진출하는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8명, 청년 최고위원 4명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은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을 거쳐 다음 달 8일 서울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본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세계 각국의 주요 기관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국가안보국, 연방수사국 등 정보기관과 함께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정보기관이 합동으로 보안 권고문을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를 넘어섰습니다. 9호 사각지대에 머물던 시리아 반군 지역에도 처음으로 지원 차량이 들어갔고 교황도 다시 한번 자애로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용선 기자입니다. 지진이 무너뜨린 건물 옆에는 주민들이 망연자실 앉아 있습니다. 임시로 담요에 덮인 시신은 구조대가 수습해 주길 기다립니다. Gelsinler bir an önce atsınlar yani burayı bir an önce yapsınlar. Yani ben Mardin'den gelmişim burada çevrem yoktur diye ben böyle bekleyeceğim. Bak kendi imkanlarımızla çıkardık bir ölü bir yaralı. 건물 잔해 속에서 생사를 오가며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최대 20만 명. 기적의 구조 소식이 잇따르고 있지만 사망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진 사흘 만에 동일본 대지진 때의 18,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유엔은 인도주의 긴급구호 사무차장을 피해 지역에 파견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9호 사각지대로 꼽히던 시리아 반군 장악 지역에도 구호 물자를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The first United Nations convoy crossed into northern Syria through the Bab al-Awa crossing. It included 6 trucks carrying shelter and other desperately needed relief supplies. 튀르키예 당국이 구조에 투입한 인력은 11만 명, 중장비는 5,500대. SNS를 통해 9개 언어로 글을 올린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마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자며 지원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튀르키예 현지로 파견된 우리나라 긴급구호대가 수색 작업 첫날 생존자 5명을 구조했습니다. 피해 현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구호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인 하타이주 안타키아. 한 남성이 한국 긴급구호대원들의 부축을 받아 잔해 더미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우리 긴급구호대가 수색 활동을 개시한 지 1시간 반 만에 70대 중반의 첫 번째 생존자를 찾은 겁니다. 다행히 이 생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생존자를 구출한 같은 장소에서 시신 내구도 수습을 했습니다. 2살 여자아이와 40살 아버지도 함께 구조됐습니다. 발견 당시 탈수 증세는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또렷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구호대는 오는 17일까지 열흘간 자체적으로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상태입니다. 정부는 현지 상황을 봐가며 2차 구호대와 교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피해 현장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o far, we have deployed more than 150 search and rescue personnel to Turkey. We have U.S. helicopters that are helping to reach areas that would otherwise be difficult to access. 미국을 비롯해 유럽 각국, 일본, 중국, 이스라엘 등 수십 개국이 구조대를 급파했고 멕시코는 2017년 자국 지진 당시 여러 목숨을 구한 탐지견 16마리를 보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나흘째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2만 명을 넘었습니다. YTN 취재진이 피해가 컸던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을 가보니 도시 곳곳에 건물 잔해만 남았고 이재민들은 여간의 기차를 임시 거처로 삼아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 오스마니예입니다. 진앙지인 가지엔테프에서 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 도시 곳곳을 둘러보니 아파트와 상점을 가릴 것 없이 건물이 무너져 내린 곳이 많았는데요. 이 옆으로 보이는 터는 9층짜리 아파트가 있던 장소입니다. 1층은 상점, 그 위로는 주민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주변으로 각종 파편이 널브러져 있고 건물 뼈대도 찾기 힘듭니다. 각 층이 모두 무너져 내리면서 현재는 겹겹이 쌓인 잔해만 보일 뿐입니다. 98가구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나흘 동안 시신 49구가 발견됐습니다. 현장 주변으로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혹시 모를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진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Sürekli devam ediyor. İki tane büyük deprem yaşadık burada. Bunlar hala sürekli devam ediyor. Millet olarak yani tüm vatandaşlar endişeli. Ne olacağız, ne olmayacağız diye. Yani bunun Allah'tan gelen bir şey tabii ki ama 인근역 기차에는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가 마련됐습니다. 어린 꼬마에서부터 나이가 지긋한 노인까지 좁은 의자에서 잠까지 청해야 하지만 집을 잃은 상황에선 이마저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차에 머무는 할아버지는 생전 처음 보는 규모의 강진이 도시를 덮쳤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고 Hasarlı yani. Evet. Hasar gördü bütün evler yani. İçeriye giremiyoruz. Yeni evler dahi hasar gördü. Çünkü deprem öyle bir şiddetliydi ki yani sağlam evleri dahi vurdu yani. 자녀와 손자 8명과 함께 살던 할머니는 홀로 집안을 빠져나온 자신이 한스럽다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5 tane torun var evde. Anide gitti böyle. Sallandı. Bitti. Hiç kalmadı. Yerine beraber oldu.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 광범위한 피해 지역의 복구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재민들의 마음은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강진 발생 이후 튀르키예 당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런 지진에 대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발언해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국 CNN과 중국 신화사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8일 피해 지역인 하타이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국 대응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현재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에서는 구조작업 지연, 20여 년간 징수한 지진세의 불분명한 용처, 무너진 건물들의 부실 공사 정황 등을 놓고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 2시에 서울 중구에 있는 튀르키예 대사관을 찾아 조문하고 대지진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 대사에게 튀르키예 국민이 좌절과 슬픔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사는 튀르키예가 꼭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형제를 느낀다며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이 신속히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무부는 지진 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 조치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적의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공항과 항만에서 당일 자진 신고 뒤에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달리던 KTX 열차에 사람이 튀어 숨지는 사고가 나 KTX뿐만 아니라 SRT 열차들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2시간 넘게 기다리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지제역 인근 고가 선로에 KTX 열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용산역으로 가던 KTX 산천 열차가 선로에 있던 사람을 쳐 숨지는 사고가 난 겁니다. 저희들도 거기 도통 어떻게 올라간지 의문입니다. 거기 철조망도 다 돼 있고 담을 넘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사고 수습과 경찰 조사를 위해 2시간 안팎으로 상하행선 고속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경기 평택시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로 뒷 고속선 열차들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공중 사상사고로 인해 제 시간보다 약 2시간 54분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서울역은 전광판에 뜬 지연 글씨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그동안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니까 있어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미흡한 대처에 대한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반환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줄도 너무 길어서 이게 빨리 가봐야 되는 상황인데 신속하게 좀 처리가 안 돼가지고 좀 제대로 된 공지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신히 서울에 도착한 승객들도 2시간을 갇혀있던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원래 9시 30분쯤에 도착하는 열차였는데 한 2시간 정도 지연됐어요. 그냥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게 좀 답답해서 그게 좀 그랬어요. 이번 사고 여파로 KTX 60여 개의 열차와 같은 선로를 이용하는 SRT 여러 편이 최소 10분에서 최대 3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오늘 KTX는 정상 운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는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한때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또 충남 홍성에 있는 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직원이 다치는 등 전국 곳곳에서는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전철역 출구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시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들어온 112 신고 때문입니다. 누군가 승강장에 여행용 캐리어를 그대로 둔 채 열차에 탔는데 폭발물 가능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까지 출동해 캐리어를 열어본 결과 옷가지 등만 발견돼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한때 미아역에 열차가 서지 않도록 무정차 통과 조치했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일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충남 홍성에 있는 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을 끄려던 40대 공장장이 팔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3시간 20분 만에 불을 껐지만 공장 건물들이 탔습니다. 어제 저녁 경북 구미에서는 달리던 벤츠 승용차에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차량 운전자인 남성은 불이 난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대피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에서는 요양원 인근에 주차된 구급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이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8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충남 논산의 야산에선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사실상 다시 진술 거부를 예고한 이 대표를 향해
진실 규명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한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 1차 조사 이후 13일 만에 재출석입니다. 첫 번째 조사가 민간업자 특혜 의혹 위주였다면 2차 조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 측근의 혐의를 포함한 광범위한 신문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이 대표 측근과 대장동 일당 사이 유착이 생겼다고 의심하고 있는 만큼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받은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일부를 이 대표 측에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428억 원 약정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차 조사 때보단 질문지가 두껍다며 지난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이 대표가 냈던 서면 진술서에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번에도 앞서 제출한 33쪽짜리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사실상 가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오전 9시 반에 나와달란 검찰의 요구에도 1차 때보다도 더 늦은 오전 11시 출석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협조 차원에서라도 구체적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며 당사자 확인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이 대표가 요구한 시각에 도착해 구체적으로 답을 해준다면 2차례로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출석 하루 전까지도 김만배 씨를 불러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민관 유착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거듭 확인하는 등 조사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2차 조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모든 걸 확인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대표가 앞선 조사 때처럼 늦게 나오고 사실상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에도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긴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회장과 이에 가담한 주가 조작 선수 등 관련자들이 오늘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기소 2년 만에 내려집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 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직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매매 방식 등으로 시세를 조종해 2,000원대 후반에 머물던 주가를 8,000원대까지 띄웠다는 겁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들이 시세 조종을 위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느냐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짜고 계획적으로 시세 조종에 나섰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이들은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주식 거래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의 공소시효 문제도 쟁점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른바 선수가 교체되는 2010년 9월을 전후로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검찰은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선수 이모 씨는 권 전 회장과 관계가 끊긴 뒤 2차 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1차 조작은 2차와 달리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주장합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전주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들의 공모가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면 김 여사 역시 이를 알고 자금을 댄 것인지를 수사할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반면 재판부가 이들의 거래를 정상 거래로 판단할 경우 김 여사의 공모 관계도 묻기 어려워진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공소시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역시 김 여사 수사의 변수로 꼽힙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 여사가 1차 작전에 해당하는 시기에만 이 씨에게 계좌를 맡겼다고 해명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1, 2차 조작을 하나의 범죄로 판단하면 1차 조작에 대한 김 여사의 공소시효도 살아있게 돼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낸 사안이 아니라며 재판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사건의 외적인 논쟁보다 제기된 쟁점에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여사를 향한 검찰 수사는 물론 야권에서 추진 중인 특검 논의에도 큰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는 3월 8일에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인단이 역대 최대 규모인 84만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오늘 이 가운데 6천 명을 상대로 한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당대회 본선에 진출할 당대표 후보 4명을 가리는 컷오프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구체적인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지만 본선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컷오프 결과에 당권 주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투표권을 행사할 선거인단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모두 83만 9,500여 명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했던 2021년 전당대회 때와 비교하면 2.5배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당원 비중이 증가한 반면 전통적 지지층이 몰려있는 영남권 비율은 다소 줄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여전히 5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한 가운데 20대에서 40대 당원들이 대거 유입된 게 특징으로 꼽힙니다. 이 같은 선거인단 변화에 유력 당권 주자들은 제각기 셈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전통 보수층의 확고한 지지를, 안철수 의원은 전 연령층의 고른 지지를 자신하며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많은 책임당원들이 저 김기현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실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뛸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직접 당협들을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런 현장의 그런 열기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친 이준석계 천하람 후보가 비윤계 표심을 얼마나 결집시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천하람의 별의 순간이 올 것이고 그게 저희 당원들, 저희 국민들의 60% 이상의 지지를 얻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 인터넷 매체가 김 의원이 1위라는 컷오프 중간 집계 결과를 보도하고 안 의원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 선관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규정 위반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컷오프 결과 발표 이후에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는 탓에 1, 2위는 누구냐 또 얼마나 차이가 난 것이냐를 두고 후보들 간 치열한 여론전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당대표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컷오프 발표를 하루 앞두고 당권 주자들은 당원 표심 잡기에 분주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 흡수에 공을 들였고 안철수 후보는 최근 정체성 논란을 의식한 듯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3고 초려 끝에 나경원 전 의원 손을 잡았던 김기현 후보가 이틀 만에 다시 나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하며 마주친 건데 김 후보는 나 전 의원이 자신과 힘을 합치기로 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대표는 이미 손에 손을 잡고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 당선을 위해서 함께 가기로 서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틀 전 만남에서 굳은 표정으로 눈길을 끌었던 나 전 의원도 이날은 사실상 지지 의사를 좀 더 명확히 했습니다. 더 큰 대의,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대통령실 공개 경고에 주춤했던 안철수 후보는 야당을 향한 공세를 끌어올리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습니다. 전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칭찬하며 자신을 향한 정체성 논란 극복에 주력했습니다.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정권 교체에 기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늦게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다크호스로 떠오른 천하람 후보는 방송 출연 일정으로 인지도 높이기에 집중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비윤 후보로서의 선명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 분 중에 누가 특별히 낫다는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도 똑같이 윤핵관에 손을 잡고 싶어하고 거기 주류에 줄 서고 편승하고 싶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연일 요동치고 있어서 전당대회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오늘 최종 후보 4명에 누가 포함되느냐에 따라 당권 경쟁 구도의 윤곽도 일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북한이 그젯밤 진행된 인민군 창건, 이른바 건군절 75주년 기념 열병식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어제 저녁 6시부터 건군절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특별 편성해 2시간가량 진행된 행사 전반을 중계했는데요. 열병식에는 사거리가 15,000km에 이를 거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이 대거 공개됐으며 특히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거로 보이는 신형 ICBM 등 무기 체계도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그젯밤에 연 대규모 열병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전술핵 운용 부대도 이번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우리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김일성 주석을 연상케 하는 검은 중절모와 코트 차림으로 열병식장의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국무위원장. 무기와 병력을 사열했지만 따로 연설은 하지 않았고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김주애도 열병식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지난 7일에 이어 공식 행사에 참석한 김주애를 사랑하는 자제분과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살아남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북한 매체는 주석단에 오른 김주애가 김 위원장의 얼굴을 어루만지거나 귓속말을 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내보냈고 열병식이 끝난 뒤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대신 딸 김주애의 손을 꼭 잡는 등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후대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이 제시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신의 만든 무기가 결국 후대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해준다. 이번 열병식에선 우리를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핵탄두 탑재를 추진하는 단거리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을 관장하는 부대로 관측됩니다.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이어 단거리 전술핵 운용 부대까지 과시하면서 우리에 대한 위협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세계 각국의 주요 기관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국가안보국, 연방수사국 등 정보기관과 함께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정보기관이 합동으로 보안 권고문을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세계 각국의 의료나 보건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2월 한 달 동안 나라 전반의 사이버 안보 대비 태세를 점검합니다. 안보실은 최근 대형 통신사 고객 정보 유출, 서비스 장애 유발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 방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기업과 공공국방의 사이버 안보 담당 기관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대비 태세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정보 수집을 위한 정찰 풍선을 보냈다며 중국군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정찰 풍선 제조업체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연계 기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정찰 풍선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됐다며 국제 여론전에 나서자 중국은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대 감시 통제 국가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정보 수집용으로 보이는 미국의 무인 잠수정이 발견됐고 미국이 올해 1월 남중국해에 정찰기를 64차례나 보냈다는 중국 기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은퇴한 노인들이 의료급여 삭감에 반발하는 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제로 코로나 3년 동안 쌓인 재정 적자와 빨라진 고령화 시계 등 구조적 모순이 배경인데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부슬비 속에 우산을 들고 몰려든 군중들이 시청 앞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국제 공산당가를 부르며 경찰과 대치한 이들 대부분은 퇴직한 노인들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가 2월부터 은퇴자들의 의료보험 급여를 70% 삭감하면서 벌어진 시위입니다. 我260块您穷老三，我以后只变成83块，是不是抢走了1大半年？ 제로 코로나 3년, 막대한 방역 비용을 의료보험 기금으로 충당하면서 고가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나마 재정이 튼실한 베이징조차 의료 실비 외엔 보험급여를 지출할 수 없도록 막은 상태입니다. 헤이룽 장성 등 일부 지방은 일선 행정조직을 축소하고 주민 복지 혜택도 줄였습니다. 중국의 고령화 시기까지 빨라지면서 사회보장기금마저 10년째 중앙재정보조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실정입니다. 비슷한 문제가 중국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한에선 15일 추가 집회도 예고돼 있는데 다음 달 양회를 앞두고 법치를 강조한 공안당국과 충돌 우려도 제기됩니다. 切实维护国家政治安全，要加强社会治理，运用法治思维和法治方式，推动矛盾纠纷排查化解。 지난 연말 백지 시위를 비롯해 제로 코로나 3년 동안 쌓인 구조적 모순에 대한 집단 반발이 잇따르면서 집권 3기를 여는 시진핑 정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두 차례 강진으로 인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 수가 현지 시각 9일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사망자 수인 18,500명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지진 발생 나흘째인 이날 지진 사망자가 17,100명으로 추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무너진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구할 수 있다는 이른바 골든타임 72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의 필사의 노력으로 곳곳에서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카라만 마라스에서 구조대원들이 한 아이를 구조 중입니다. 힘겨운 작업 끝에 드디어 아이를 꺼내서 이송합니다. 아이를 구한 구조대원은 탈진한 듯 잔해 위에 주저앉아 있고 동료가 다가와 위로를 건넵니다. 시리아에서도 기적의 생활은 이어집니다.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압둘 하킴을 찾아냈습니다. 하킴의 머리가 보이자 말을 걸어 안심시키며 구조를 이어갑니다. يلا احنا 5 دقائق مد ايدك لفوق لشوف حرك ايدك لشوف يا عيني عليك يا بطل يا عبد الحكيم. 하킴이 구조되자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구조된 아이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وضع الطفل للإطلاق من تحت الأنقاض من جنديريس. نحن اليوم تاريخ 9/2. البنت ولله الحمد البنت سميناها آية مشان ما نضل نصح لها حديث ولادي. 튀르키예에서는 구조된 영아들을 이송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까지 동원됐습니다. 16명의 영아들이 카라만 마라스에서
전용기에 태워져 수도 앙카라로 이송됐습니다. 영부인까지 병원을 방문해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강아지도 구조대원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잔해 속에 갇혀 머리만 나와 있는 강아지. 구조대원들이 철근을 잘라내고 잔해를 치워 구조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는 구조대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튀르키예 하타이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시작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가 생존자 5명을 구조했습니다. 생존자는 구조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생존자가 소리를 냈고 우리 구호팀이 생존자가 있는 쪽으로 통로를 개척했고 생존자가 자력으로 접근해 긴급구호대의 도움을 받아 구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여야 신경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너무 특권을 사용한다며 일반 사람들처럼 조사받으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제 식구들 수사에는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우려를 담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발언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님, 자꾸 특권을 너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조사에 잘 응하셔서 성실히 받으시고 재판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뭔지도 몰래 집어넣고 탈탈 털어대면서도 제 식구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대장동 수사를 촉발한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에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곽 전 의원뿐 아니라 다른 50억 클럽 인사를 언급한 김만배 씨의 말에도 의문을 표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판결문은 207쪽입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41쪽을 정영학 녹취록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진술의 증거 능력을 가리는 데 썼습니다. 공소 사실과 관련 있는 녹음 파일 7개를 추린 뒤 증거로 쓸 수 없는 말들을 골라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20년 4월 4일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약속한 돈을 요구한다는 김만배 씨의 육성 녹음입니다. 김 씨는 당시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 전 의원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전했는데 재판부는 당사자인 곽 전 의원 아들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한 만큼 전원인 녹취 내용은 증거 능력이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협조해온 정 회계사의 말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2015년 2월 곽 전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가 대장동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는 말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계속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곽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50억 클럽 인사를 언급한 김만배 씨 말에도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민간업자들과 공통비용 부담을 두고 다툴 때마다 50억 클럽을 언급했지만 그들에게 왜 50억 원씩 줘야 하는지는 특별히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영수 전 특검처럼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었던 인사들이 받은 돈도 50억 원과는 차이가 있고 시기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물론 곽 전 의원의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은 데는 결혼해 독립한 아들이 받은 돈을 아버지가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수사를 촉발한 정영학 녹취록이 그대로 유죄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건 앞으로 이어질 다른 재판에서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검찰은 일방적인 진술이나 특정 증거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수사를 지켜봐 달라고만 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행으로 1,258억 원에 달하는 경제 피해가 발생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30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1심 선고가 2년 9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999억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면서 그 결과 기업들이 회상 절차에 들어가고 주식 거래도 정지돼 투자자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벌인 사기 행각까지 더하면 피해액은 1,258억 원에 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범 여러 세계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9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라임 사태 피해자들은 김 전 회장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사회에서 사실 영원히 격리를 해야지 또 다른 어떤 제2의 김봉현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본인들이 저질러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서 어떤 비용 자체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5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엔 결심 공판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재판부도 이 점을 강하게 질타했는데 김 전 회장도 이제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책임을 더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경찰이 대통령실 앞 집회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이어서 집회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이미 나온 마당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참여연대는 용산 대통령실 부근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에게 금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현행 집시법에 따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선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란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12일 법원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집회 금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러자 경찰은 시행령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현행 집시법은 주요 도로에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경찰위원회가 대통령실 부근 2개 도로를 주요 도로에 포함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경찰이 집회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위원회는 주요 도로를 3년마다 재검토하고 분기별로 집회 금지 사례를 보고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내부에서도 지나친 집회 자유 제한이 우려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현행 집회시위법이 헌법에 어긋나 고쳐야 한다는 결정이 이미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집회 시위를 광범위하게 좀 허용하는 게 추세인데 이거에 역행하는 지금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집회 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령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럼에도 경찰은 대통령 관저는 관청과 저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란 입장을 고수하면서 집회를 허용한 법원 판결엔 항소할 방침입니다. 집시법 개정 시행령은 이르면 오는 7월 시행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경북 경산시 옥산동 암양읍 일대에 대규모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주택과 상가 등 모두 126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옥산동 일대는 50분 만에, 암양읍 일대는 30분 만에 복구를 마쳤습니다. 또 날이 밝는 대로 정전의 원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신통방통한 대답으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AI,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국내 AI 중엔 카카오와 네이버를 적수로 지목했습니다. 국내 AI 기업 상당수는 챗GPT는 혁신이라기보단 흥미로운 접촉면 확대로 보고 도전장을 냈고 일부는 협력을 위한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뛰어난 창의성으로 주목받는 초거대 AI인
챗GPT. YTN에 대한 시를 지어달라고 하자 멋진 영시를 바로 지어냅니다. 일부 미국 대학가에선 사용 금지령이 내릴 정도로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 So let's say writing an essay that you do in about 2 weeks, and then all you have to do is press enter. And just like that, the AI will begin to generate a complete essay that's worth about 20% of your grade in about 20 seconds. 2021년까지의 정보를 토대로 한 데다 한국어 정보는 부족하다 보니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YTN 관련 답변에선 부정확한 대답도 가끔 나옵니다. 챗 GPT에게 한국 내 경쟁자를 뽑아보라고 하니 카카오와 네이버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챗 GPT의 단점이 명확해 구글 검색의 일부 대행에 그칠 것이라며 한국어에 특화된 대화형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챗 GPT는 실제 서비스가 아닌 체험 목적의 데모 서비스에 불과하다며 초거대 AI의 상용화가 관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신 회사들도 관심입니다. KT는 챗 GPT의 한국어 데이터가 부족하고 잘못된 정보도 다수 있어 사업 적용이 어렵다며 사업에 최적화된 초거대 AI를 만들 예정입니다. LG는 계열사가 속한 산업 전문 데이터를 학습한 초거대 AI로 인간을 돕는 전문가 AI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챗 GPT와는 방향 자체가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SK텔레콤은 자사의 성장형 AI 서비스 ADAS의 지식 대화에 챗 GPT를 접목시켜 방대한 정보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챗 GPT의 등장에 국내 AI 업체들의 맞대응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관련 2차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와 3부는 오늘 오전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데요. 2차 조사에서는 광범위한 신문이 예상됩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 명단이 공개됩니다.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8명, 청년 최고위원 4명을 발표하는데요.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은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을 거쳐서 다음 달 8일 서울 잠실 체조 경기장에서 본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정의연 이사 김모 씨에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오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 조작 선수로 불리는 이모 씨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최고의 복합예술 문화공간인 예술의 전당이 모든 시설을 갖추고 전관 개관한 30주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의 콘서트 등 본격적인 기념공연이 이어집니다. 신홍진 기자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인 예술의 전당이 전관 개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페라하우스의 CJ 토홀 극장 등 3개 극장, 음악당의 4개의 콘서트홀, 한가람 미술관 등 3개의 전시관과 문화광장 등 온갖 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지난 1988년 음악당으로 출발한 예술의 전당은 이곳 오페라하우스가 문을 연 지난 1993년에야 비로소 완성체가 된 셈입니다. 전관 개관 30주년을 알리는 첫 무대에는 바이올린 여제로 불리는 정경화가 올라섭니다. 개관 기념일인 15일에는 독일 출신의 지휘자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이끄는 KBS 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제2번이 울려 퍼집니다. 뒤이어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와 피아니스트 라파오 블레아치의 듀오 콘서트와
소프라노 황수미 등 세계적 성악가들이 대거 등장하는 가곡 콘서트가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동안에 30년 동안 해왔던 그 관객분들, 예술가분들과 함께했던 시간, 또 앞으로 다가올 30년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좀 다양하고 또 예술성 높은 작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별 음악회를 시작으로 올해 내내 기념 프로그램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예술의 전당이 7년 만에 기획 제작하는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가 10월에 올라갈 예정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5월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됐던 토월 정통 연극 시리즈가 부활해 셰익스피어 비극 오셀로가 공연되는 등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을 비롯한 한국 감독 500여 명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로부터 첫 해외 저작권료를 받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제2의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을 위해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단체로부터 첫 저작권료를 받았습니다. 두 나라에서 오징어 게임 등이 OTT나 TV, 인터넷 TV로 방영된 데 따른 수익을 정산받은 겁니다. 빚내서 살던 시기도 있고 그래서요. 한 달에 20만 원 가지고 살고 막 이랬으니까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그 당시 다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김한민 감독과 임순예, 장항준 감독을 포함한 영화 감독 500여 명도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 저작권료를 받았습니다. 문화 강국, 문화 선진국 이런데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면 많은 창작자들이 결국 중도 포기하게 될 겁니다. 제2의 봉준호, 제2의 박찬욱, 제2의 황동혁은 나오지 않게 될 겁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28개국, 스페인에서는 이미 125년 전부터 영상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 창작자가 저작권을 제작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창작자가 영상물 이용 수익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00명 한국 영화 감독의 평균 연봉이 1,800만 원. 최소한 다른 나라에서 하는 만큼만 저희들한테 조금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하는 자리로 여기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해외 송금이 이루어졌지만 보통 해외 저작권료 송금은 호혜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연간 450억 원 규모의 해외 저작권료를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2015년까지 해외에서 창작자 저작권료를 받지 못해 이미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조합 등 20여 개 영화예술인 단체도 정당한 보상 원칙은 모든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자에게 적용돼야 할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밤사이 비구름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는 데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영남 지역에는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경남 산청에는 대설경보가, 그 밖에 영남 곳곳과 전북 무주, 강원 중남부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지리산 부근에 25cm에 가까운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그 밖에 경남 산청과 전북 덕유산에도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기록되는데요. 오늘 낮까지 강원 중남부 산간과 영남 지역에는 최고 5cm의 눈이나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는 1mm 정도의 약한 비가 더 이어진 뒤 아침에는 대부분 잦아들 전망입니다. 밤사이 내린 눈비가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사고에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3.5도, 대전은 영상 1.7도로 어제보다 5에서 10도나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구 9도, 광주는 1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하늘이 점차 개겠고 주말인 내일은 맑고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